안녕하십니까. 부산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11일 연속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급기야 하루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번째로 많은 1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14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2명, 서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깜깜이 환자를 통한 N차 감염에다 피서철, 서울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왔다가 감염을 시킨 사례도 나왔습니다. 228번 환자는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고향집을 다니러 왔다가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확진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9일 이후 11일 연속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1명에서 4명, 7명으로 늘더니 급기야 하루 발생 확진 환자 2자릿수를 찍었습니다. 문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의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검사를 받은 사람이 10%에 불과해 확진 환자가 앞으로 더 늘 가능성이 큽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받으셔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부산의 누적 확진 환자는 241명,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76명이 됐습니다. 부산시는 확진 환자 발생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현재 2단계 대응 수준에서 대응 단계를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꼽히는 이 두 곳과 관련된 부산 시민이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자 부산시가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유흥주점과 헬스클럽 등 고위험 시설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도 다시 발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부산 시민이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대형 버스 28대에 나눠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그리고 지난 8일 있었던 경복궁 인근 집회, 지난 7일과 13일 사이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시민에 대한 자진 신고와 진단검사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 부과와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C방과 유흥주점, 헬스클럽 등 12개 고위험 업종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집중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다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실내 50명, 야외 100명 이상 모임에 대한 방역 의무도 강화됩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니 또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전자 출입 명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 경제계에도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통가, 호텔업계, 제조업 할 것 없이 1차 유행 때와 같은 소비 심리 위축이 이어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유동인구로 붐비는 서면 지하 상가가 텅 비었습니다. 이달 들어 예년 수준 이상의 매출 회복세를 보였던 시내 한 백화점 매장에도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점 내 방역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출 등이 좀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조금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방역 강화를 총 실시하면서 추석 대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텔업계도 비상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광복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만실에 가까운 객실 예약률을 보였던 이 호텔의 경우 호텔 내 다중이용 시설 고객을 상대로 예약 취소나 연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뷔페 단체 고객과 결혼식 고객들에게 연회를 취소를 하거나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상황이 좀 격상되거나 심각해질 시에는 임시 휴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 등 지역 제조업계에도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외 완성차 업계에 잇따른 셧다운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면서 일부 업체는 구조조정까지 진행 중으로 코로나 재확산 추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또 구조조정을 또 해야 되고 다시 또 뭔가 새롭게 뭔가를 여기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고위험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까지 다시 내려질 경우 지역 경제 전반에 유례없는 위기 상황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은 7일째 폭염경보가 이어지며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중구 대청동 기준 33.2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금정구는 37.2도, 동래구도 3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장군에는 오늘 오후 3시 기준 오존 농도가 0.123ppm을 기록해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로 예상돼 오늘 밤에도 열대 야를 보이겠고 한낮 불볕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이른바 폭염 예산으로 쓴 돈은 모두 21억 원입니다. 대부분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사용됐지만 취약계층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금정구의 한 마을입니다. 한낮 기온이 36도를 넘은 폭염 경보 속 건물 사이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해보지만 무더위를 피하긴 역부족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폭염 경보로 취약계층들이 밀집한 지역에선 길거리 피서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바라지도 않지만 뭐 있나? 딱 깨놓고 한 말로 나라 전체가 어려운데. 지난해 부산의 이른바 폭염 예산은 21억 원. 이 중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폭염 취약계층 보호활동에 쓰인 예산은 4,900만 원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 주민에게 피서품을 나눠주거나 안부를 묻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작년은 210만 원, 올해는 620만 원이잖아요. 스카프, 쿨매트, 쿨토시. 반면 그늘막이나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히는 이른바 쿨링시설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쓴 돈은 16억 5천만 원. 전체 폭염 예산의 80%입니다. 하지만 그늘막만 하더라도 부산에 4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해수욕장과 같은 관광지나 번화가에 설치된 게 대부분. 정작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한두 개가 전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으로 실내 무더위 쉼터 운영마저 어려워 더위를 피할 시설은 찾기 힘듭니다. 구군재난부서에서 야외 쉼터 발굴을 위해서 이제 연락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네. 이렇게 공문을 오늘 별도로 시달을 했고요. 부산의 폭염 취약계층은 11만 명. 2년 전 폭염이 재난으로 규정되면서 각종 대책이 쏟아졌지만 취약계층들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방문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무등록 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와 경찰 합동단속반은 방문 판매 업체를 현장 방문해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업장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방문 판매 업체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10만 원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부산의 대표 가을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중구는 오는 10월 열 예정이었던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축제를 취소하고 산복도로 달빛 작은 음악회는 한 차례 연기 끝에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도구도 오는 10월 예정이었던 영도 다리 축제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명지시장 전어축제도 20년 만에 처음 취소됐고 부산국제 록페스티벌과 자갈치 축제도 일찍이 취소됐습니다. 부산시가 하단 녹산선 도시철도 사업 규모를 축소해 예비 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하려다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역사를 당초 13개에서 10개로 하고 철로 길이를 1km 줄여 예타 재신청을 할 계획이었지만 오는 10월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시는 사업 규모 축소에 대한 지역 내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하단 녹산선 사업은 지난 5월 경제성 등 통과 기준을 넘지 못해 정부 예타 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13조 원이 넘는 부산시 예산을 관리할 주금고와 부금고 운영업체 모집에 부산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마감한 부산시 금고 사업자 공모에 부산은행은 단독으로 주금고에,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부금고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단독 신청한 주금고 사업자를 재공고를 통해 다시 모집한 뒤 이후에도 추가 신청자가 없으면 다음 달 중순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 말 금고 운영기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